자, 682페이지 보겠습니다. 682페이지의 맨 밑에 보세요. 그럼 사업 주체에서 등록 사업자가 원칙이죠. 그래서 맨 밑에 가로 1번에 등록 사업자 원칙이자 의무입니다. 자, 등록 사업자 보면은 연간 동그라미, 단독주택 20호 비출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근데 가로에 보면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또 30세대 이상이다. 뭐 예외가 있는데 그것까지 됐고요. 자, 20세대 비출 이상. 주택건설 사업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동그라미 만제곱미터 이상 비출 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의무적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그 규모 이상으로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등록 안 하고 사업해버리면 이때는 처벌합니다. 무등록으로서 처벌 2년 2천 처벌하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사업하는 게 원칙이고요. 자, 옆 페이지에 맨 위에 26회 기출문제 그거 써놨죠. 자, 주택건설 사업의 등록과 관련해서 가로에 들어갈 내용. 자, 뭐 가장 기본적인 거 물어봤어요.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 사업 또는 연간 만제곱미터 이상 대지조성 사업 하려면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뭐 가장 기본적인 거 가지고 물어봤죠. 자, 그럼 밑에 등록 요건 봅니다. 이 등록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박스에 교육번 자본금 3억 원 동그라미. 자, 이건 법인일 때요. 법인은 자본금이 3억 원. 가로 열고 개인일 때는 자산평가액이 2배, 6억 원 이상은 되든다. 그래서 법인 3억, 개인 6억 원 이상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택건설 사업은 그때 건축 분야 기술자 1명 이상. 대지조성 사업은 토목 분야 기술자 1명 이상, 기술자 1명 이상 확보를 해줘야 되고요. 사무실 면적 22제곱미터 이상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등록합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근데 685페이지 가로 6번에 등록 말소. 국토부 장관은 등록 사업자 다음에 해당하면 등록 말소하거나 1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래서 등록 말소, 영업 정지 처분 사유인데 다만 기획하고 미음에 해당할 때는 반드시 등록을 말소해야 된다. 필수적 말소 사유, 필말이라고 그러죠. 필수적 말소 사유. 그래서 밑에 보면은 뭐 많이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요. 딱 기획번하고 미음 두 개만 정리해요. 기획번. 거지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 쭉 내려서 미음 등록증 대여. 하여튼 이 두 개는 걸리면은 무조건 말소예요. 등록 말소. 등록이 말소가 되면 2년 내는 재등록도 금지입니다. 그래서 두 개죠. 그러니까 2년 내 재등록도 금지가 돼요. 그래서 필수적 말소 사유 두 개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687페이지 그 위에 3번 비등록 사업자 거 봅니다. 등록 없이 사업할 수 있는 자들이 비등록이죠. 그래서 비등록 사업자 박스에 보면은 동그라미 1, 2, 3 세 개 묶어가지고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요자들이 누구예요? 공공사업주체. 공공사업주체는 등록 없이 할 수가 있고 또 네 번째는 주택건설 사업 목적으로 설립한 공익법인. 공익법인도 등록 없이. 또 5번에 주택조합 거기다 불표. 주택조합은 가로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하는 조합만 해당한다. 또 6번에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고용자도 가로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하는 고용자만 해당한다. 그래서 5번하고 6번 두 개는 묶으셔가지고 단독으로 하는 거 아니죠. 공동으로 사업하는 공동사업 주체인데 딱 두 개요. 주택조합과 고용자. 특히 주택조합은 거의 매년 물어보고 있어요.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할 때는 등록 없이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밑에 보세요. 이제 4번에 공동사업 주체. 그럼 공동으로 사업한다. 이 등록 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자들을 공동사업 주체라고 하고요. 자, 종류는 세 가지 있습니다. 가로 1번에 토지 소유자가 주택 건설할 때는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고요. 이 경우 토지 소유자 등록 사업자를 공동사업 주체로 본다 했는데 그럼 쉽게 생각하시면은 토지 소유자는 땅만 갖고 있죠. 아파트 건설할 능력이 안 되니까 누가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설회사인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이때 토지 소유자와 등록 사업자가 공동사업 주체가 됐다. 등록해야 돼요? 필요 없어요? 등록해야 됩니다. 자, 아까 이 공동사업 주체 중에서 비등록은 딱 이 두 개라고 그랬죠. 주택조합과 고용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해도 비등록이 아닙니다. 등록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조합이
조합원의 주택, 조합 아파트라고 그러죠. 조합주택 건설할 때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고, 자, 이때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보는데, 마찬가지예요. 주택조합이 조합 아파트 지을 능력이 안 되니까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수가 있죠. 이때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 공동사업주체가 되면 비등록입니다. 등록 없이도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사업할 수가 있는 거죠. 등록 없이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용자가 근로자의 주택. 이 근로자의 주택을 사원주택이라고 그래요. 사원아파트라고 그러죠. 이 사원주택 건설할 때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밑줄. 의무적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봐서, 자, 이 고용자도 공동사업주체일 때 등록 없이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공동사업주체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논점은 두 개입니다. 이 중에서 비등록의 혜택을 주는 것은 뭐만? 주택조합과 고용자. 주택조합과 고용자만 비등록입니다. 그리고 자, 이게 사업할 수가 있는데 의무를 부과하는 게 딱 하나 있죠. 사업해야 되는 거는 고용자만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의무적 공동사업주체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등록은 요 두 개고 의무적 공동사업주체는 고용자만. 이런 것들이 이제 공동사업주체는 논점이라고 그러죠.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 5번의 주택조합, 맨 밑에 5번 주택조합. 자, 거기다가는 별표치입니다. 사업주체 쪽에서 이 주택조합이 핵심이고요. 주택조합은 매년 한 문제도 아니고 거의 두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사업주체 핵심입니다. 주택조합. 자, 여기 보면 주택조합이란 많은수의 구성원. 여기서 많은수는 적어도 20명 이상이에요. 20명 이상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마련한다는 게 뭐예요? 주택을 지어가지고 분양받는다 그 얘기죠.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 마련하거나 또는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조합이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시면 혼자서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우리 같이 아파트 져갖고 분양받읍시다. 이런 마련하기 위해서, 또는 아파트 소유자 혼자 리모델링 못하죠. 여러 명이서 소유자들이 아파트 리모델링 해보자 해서 만드는 것이 주택조합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주택조합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박스에 보면은 1번에 지역조합이 있고요. 자, 옆에 2번 직장조합, 3번에 리모델링 조합, 딱 세 개 있어요.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 세 가지. 이 세 개만 주택조합이라고 그래요. 그럼 주택 재건축 조합은 주택조합 아니요. 그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정비사업조합이라고 그래요. 정비사업하기 위해서 만드는 정비사업조합이지 주택조합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법상의 주택조합은 딱 세 개.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 이 세 개를 얘기하고요. 지역조합 한번 보시면, 지역조합은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게 설립하는 조합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살고 있는 주민들이 우리 같이 아파트 져갖고 분양받읍시다 해서 만드는 것이 지역조합이고요. 그 구분이 이제 동그라미 기역부터 옆에 지역까지 그게 9개가 돼요. 9개인데 그거 한마디로 도 단위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도 단위로 끊는 거죠. 그러면 기역번 보세요. 서울, 인천 다 어디 안에 있어요? 경기도. 그러니까 크게 경기도. 그리고 두 번째, 대전광역시나 세종특별자치시 다 어디 안에 있어요? 충청남도. 그거하고 또 크게 충청남도권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 옆 페이지 하나만 더 봐요. 시읍번. 자, 부산이나 울산광역시 다 어디 안에 있어요? 경상남도 안에 있으니까 경상남도. 그래서 그 기역부터 지역까지가 총 우리나라에 있는 9개 도를 얘기해요. 도 단위로 딱 끊어가지고 도 단위로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만드는 것이 지역조합이고요. 그 다음 직장조합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리모델링 조합은 아파트 소유자들이 아파트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합이 되죠. 그럼 밑으로 갑니다. 하루 2번. 자, 이런 주택조합도 자기들끼리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주택법의 기준에 맞게 설립하기 위해서 인가를 받아야 돼요. 행정청에 인가받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자, 옆에다가 원칙 씁니다. 원칙.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자, 지역조합, 직장조합의 설립 인가 해서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조합 설립하려면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 두 명은 가로 묶어갖고 생략합니다. 이하에서 생략하고요. 시군구청장의 인가, 밑줄 시군구청장에게 인가받아야 된다. 저기까지만 봐요. 그럼 주택조합 설립하려면 설립 인가 받아야 돼요. 인가 누구한테 와서 받는다고요?
시군구청장에게 조합 설립 인가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택조합은 인가받고 등기한다 이런 의무는 없어요. 등기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 우리 조합 앞에서 배운 조합 있죠? 도시개발조합이나 정비사업조합은 인가받고 30일 내 등기 의무, 등기를 해야 성립하는 법인이다. 법인이라고 배웠는데 주택조합은 또 특이해요. 뭐만 받으면 된다고요? 인가 받으면 끝나는 거고 등기 안 해요. 등기 안 하니까 주택조합은 법인이다. 그러면 당연히 틀리는 거죠. 그냥 인가만 받으면 돼요. 인가만 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지역조합과 직장조합 두 개 비춤. 자, 지역조합, 직장조합의 조합 설립 인가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100분의 80% 동그라미 이상의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 미춤.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해서 시군구청장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은 조합 주택, 조합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건설하는 거니까 설립인가 신청할 때 조합주택 건설하려는 땅의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라 그 얘기입니다. 80% 이상 사용권부터 확보해라. 여기서 사용권은 소유권보다 더 넓은 개념을 얘기해요. 자, 소유권도 토지 사용할 수 있죠. 근데 또 소유권이 아니래도 지상권이나 임차권 이런 게 있어도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사용권은 소유권 플러스 지상권이나 임차권 등등을 얘기하고요. 이런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서 설립인가 신청을 하고요. 대신 리모델링 조합은 건설하는 거 아니니까 80% 이상의 사용권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은 80% 이상 토지 사용권 확보한다. 이게 작년의 정답 지문. 없습니다. 대신 리모델링 조합 건설하는 거 아니죠. 사용권 확보가 아니고 동의받아야 돼요. 아파트 소유자 동의받아갖고 설립인가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자, 리모델링 조합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구분 소유자와 밑에 의결권을 결의가 동의예요.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받는 거죠. 그래서 동의서 갖고 하라 그 얘기인데 자, 박스에 보면은 교육번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미춤. 이때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 미춤. 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자, 니은번은 한 동만 리모델링 할 때요. 동을 리모델링 미춤. 하고자 할 때는 그 동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 밑줄 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럼 리모델링 조합은 설립 인가 신청할 때 동의 받는데 동의 요건 간단하죠. 단지 전체든 한 동만 리모델링 하든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으면 된다.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4번. 자, 설립 인가 신청할 때 인가 신청서에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와 그 주택 건설 대지의 100분의 80 이상 토지의 사용 승낙서. 그럼 80% 이상의 사용 승낙서 이거는 무슨 조합만? 지역 조합과 직장 조합. 건설하는 지역 직장 조합만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서 그 조합 주택 건설 대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한테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인가 신청서에 이런 이제 일정한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라 했는데 자, 한 페이지 넘겨 보세요. 그럼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은 80% 이상의 사용 승낙서 첨부하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됐고 그 B번 봅니다. B번 리모델링 조합. 자, 리모델링 조합은 나번에 다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좀 전에 동의받는다 그랬죠.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았는지 동의서 첨부해야 되고요. 또 밑에 그 라번 보세요. 해당 주택이 사용검사 받고 10년 동그라미. 나로 읽고 증축에 해당할 때는 15년 동그라미. 이상의 기간이 경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첨부해라. 그 우리 리모델링은 크게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었죠. 대수선으로 리모델링 할 때는 10년 이상만 지나면 되는 거고 중축으로 리모델링 할 때는 15년 이상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다 첨부해서 설립인가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조합일 때는 동의서하고 경과 연수 증명하는 서류 이런 것들 첨부해서 인가 신청하고요. 그래서 밑에 작년 문제죠. 주택단지 전체를 중축형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조합 설립하려는 경우 설립인가 신청지 제출할 첨부 서류가 아닌 것은 자, 리모델링 조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3번 해당 주택의 소재지 80% 이상 토지의 사용 승낙서. 자, 이게 정답이 되죠. 80% 이상 토지의 사용권 확보는 무슨 조합만? 지역조합과 직장조합만 해당합니다. 리모델링 조합은 건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용권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가 설립 인가 원칙적인 거 봤고요. 옆 페이지 봅니다. 자, 중간에 동그라미 5번 설립 신고 옆에다가 예외 별표 예입니다. 저희 간단하게 신고만 하고 설립하는 게 딱 하나예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조합 짱미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동그라미 직장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군구청장한테 신고 밑줄 신고한다. 신고만 하면 돼요. 그래서 시군구청장한테 신고만 하고 설립하는 게 그거예요. 국민주택을 공급 분양받기 위한 직장조합만 신고하니까 저희 직장조합은 종류 자체가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저 직장주택조합은 원칙대로 설립 인가를 받아갖고 설립하는 게 있고요.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간단하게 그냥 신고만 하고 설립해라. 그래서 신고하고 설립하는 게 또 있어요. 예외. 그럼 인가 받아갖고 설립하는 직장조합은 조합원의 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조합 우리가 어디서 배우고 있어요? 건설 사업 주체. 그러니까 주택조합도 본질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의 주택을 조합 아파트를 건설해서 조합원에게 공급하겠다. 자, 이런 건설 사업 주체가 되려면 원칙대로 뭐를 받아야 되냐? 인가 받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설립 인가 신청할 때 몇 프로 이상의 토지의 사용권 다 첨부하라고요. 80% 이상 인가 받아갖고 건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고하는 직장조합은 직접 조합주택을 건설하는 게 아니에요. 조합원이 그냥 국민주택을 공급, 분양만 받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조합원들이 국민주택 분양받기 위해서 만드는 직장조합은 신고만 하면 돼요. 그럼 이 신고하는 직장조합은 건설사업 주체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인가까지도 필요 없고 그냥 신고만 하면 된다. 그 얘기인데 다만 이 국민주택 이거는 아무나 공급받는 거 아니에요. 국민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이기 때문에 자 이건 아무나 공급받을 수가 없고 오직 무주택 세대주만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자 신고하는 직장조합은 간단하게 설립하지만 조합원은 철저하게 누구만 되는 거냐? 무주택 세대주만 조합원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보세요. 조합원 수 가로 3번에 주택조합은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에 가로는 필요 없고요. 밑에 줄에 의 2분의 이상 짜미줄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 2분의 이상 거기다 원칙 씁니다. 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최소 20명 동그라미 최소 딱 쓰고요. 20명 이상이 된다. 딱 끊습니다. 다만 리모델링 조합은 그러하지 않다. 리모델링 조합 밑줄 그러하지 않다는 것은 조합원 수의 제한이 없다. 그죠? 리모델링 조합은 원래 있던 아파트를 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거기 때문에 조합원 수가 몇 명이냐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지역조합과 직장조합만 조합원 수를 제한을 해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A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우리 같이 아파트 져갖고 분양받읍시다. A 지역 조합을 설립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A 조합에서 건설하려는 조합 아파트가 100세대라고 그래요. 100세대. 그럼 A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받기 위해서 조합원 몇 명 모아야 돼요? 50명이요? 20명이요? 50명이죠. 50명 모아야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명은 최소 요건이고 원칙은 건설 예정 세대수 얼마? 2분의 1. 50명은 모아야 인가 받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50명은 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 추가 모집할 수 있어요. 조합원 추가 모집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칙 건설 예정 세대수 2분의 1 이상. 근데 이제 최소 몇 명은 돼야 된다. 20명 이상은 돼야 된다. 최소 요건이고요. 원칙은 2분의 1 이상이죠.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럼 누가 조합원이 되는 거냐? 조합원의 자격. 자, 조합원의 자격도 길게 이렇게 써 있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먼저 여기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먼저 이 지역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자, 크게 두 가지 요건입니다. 무주택,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인 자일 것. 세대주. 그래서 이거 이제 풀어갖고 얘기하면 일단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그럼 무주택 세대주만 조합원이 된다? 그럼 틀려요. 좀 더 인정해주죠. 누구까지 된다고요?
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까지 다 조합원 자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년까지는 60이었다가 이것도 완화해 줬어요. 85 이하. 그래서 무주택이거나 85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조합이니까 그 같은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 살고 있어야 돼요. 6개월 이상 거주해온 자일 것.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지역조합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 자, 지역조합의 1번 똑같이 갖고 옵니다. 즉 직장조합도 무주택이거나 85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가 조합원 자격이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개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이나 본질은 같은 거예요. 다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택이 없거나 즉 소유하지 않거나 무주택 또는 85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 이게 원칙적인 조합원 자격인데, 다만 우리 직장조합은 신고하는 게 하나 더 있었죠. 이 신고하는 직장조합만큼은 철저하게 누구만 된다고요?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자만 조합원이 됩니다. 그러면 신고하는 거는 누구는 안 돼요? 85 이하의 주택 한 채 소유한 자는 안 된다, 그죠? 무주택 세대주만. 그래서 자, 인가받아갖고 설립하는 직장조합의 조합원은 무주택이거나 85 이하의 주택 한 채 소유한 자 다 되는데, 신고한 직장조합만큼은 철저하게 무주택 세대주만 조합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직장조합이니까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자면 됩니다. 같은 직장에 근무. 그럼 거주할 때는 6개월 이상인데 근무할 때는 6개월 이상 없어요. 그래서 같은 직장에 6개월 이상 근무, 그럼 틀려요. 하루라도 근무하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리모델링 조합의 조합원. 자, 리모델링 조합의 조합원은 소유자면 됩니다. 그 소유자가 아파트 리모델링 한다는데 뭐 제한하고 그럴 이유가 없죠. 또 아파트 리모델링 할 때 상가, 복리설도 함께 리모델링 할 수가 있고요. 이때는 복리설의 소유자, 하여튼 이 소유자면은 제한 없이 조합원이 돼요. 그래서 이 조합원 자격이 까다로운 거는 이 두 개입니다. 지역조합하고 직장조합, 이 두 개는 조합원 자격이 까다로워요. 이유는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지역조합, 직장조합의 조합원이 되면 조합 아파트, 즉 조합주택 우선 공급받죠. 우선 분양받는데 이미 주택을 몇 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또 조합원이 됐어요. 이거는 투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합원 자격이 까다롭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까다로운 만큼 함부로 조합원 교체도 다 금지시킵니다. 자, 조합원 자격 교재 보고 확인할게요. 자, 동그라미 1번에 지역조합. 자, 박스 기억.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거 밑줄. 자, 요게 조합원 자격 요건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자격 요건 갖추고 있는지는 지금 언제가 기준이라고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그 가로는 필요 없습니다. 밑에 줄에 부터 조합주택 입주할 때까지. 그럼 설립인가 신청할 때부터 입주할 때까지요. 입주할 때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이게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동그라미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세대주, 거기까지 보고요. 밑에 보세요. 니은. 그 같은 지역에 몇 개월 이상 거주, 6개월 이상 거주해온 자, 이 두 가지 요건 갖추면 지역조합원이 됩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 자, 직장조합일 때는 기역번에 1번에 기역에 해당하는 자, 즉 지역조합하고 같다고 얘기죠. 무주택이거나 85 이하 주택 한 채 소유한 세대주인 자일 것. 딱 끊으세요. 근데 다만 설립 신고는 무주택자만. 신고는 무주택자. 밑줄. 그 다음 니은번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 현재 그 같은 특광시군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 지자체 법인, 이게 이제 같은 직장이죠.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자, 근무하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에 리모델링 조합은 기역, 니은, 디귿 다 끝에 소유자면 돼요. 소유자면은 뭐 제한 없이 조합원이 되고요. 그래서 옆 페이지 갑니다. 가로 6번. 동그라미 1번에 지역조합과 직장조합 두 개 밑줄. 설립 인가 받은 후에는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해 할 수 없다. 딱 끊습니다. 그럼 조합원 교체나 신규 가입 금지하는 조합은 그 두 개만요. 지역조합하고 직장조합. 그럼 리모델링 조합은 조합원 교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리모델링 조합은 규제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조합과 직장조합만 원칙적으로 조합원 교체나 신규 가입 금지입니다. 근데 다만 단서.
조합원 수가 건설 예정 세대 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밑에 줄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 받은 경우, 그 추가 모집에 승인 받은 경우 동그라미 1. 요거죠. 아까 50명 모았고 인가 받고 나머지 50명은 추가 모집 승인 받았다 그 얘기고요. 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혼이 발생해서 충원하는 경우 동그라미 2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는 것은 교체나 신규 가입시킬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두 가지요. 추가 모집 승인 받았거나 충원하는데 충원할 수 있는 사유가 밑에 박스에 나오는 거죠. 자, 첫 번째 조합원이 사망했어요. 사망 동그라미. 또 디귿번 조합원이 탈퇴했어요. 또 리을 조합원이 무자격자가 돼갖고 자격 상실했다. 이런 사유로 결혼이 발생했을 때 충원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 맨 밑으로 갑니다. 가로 7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2년 동그라미 2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됩니다. 의무예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주택조합 이거 뭐 하려고 만들었어요? 주택조합 설립한 목적. 당연히 이거 목적을 알아야죠. 주택조합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되기 위해서 설립한 거죠. 그러니까 주택조합 설립 인가 받았으면은 이제 조합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게 목적이죠. 그럼 주택 건설하려면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니까 조합 설립 인가 떨어지면은 몇 년 내 조합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라. 2년 내 신청해야 돼요. 만약에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 안 하면 조합 아파트 안 짓는 거니까 설립 인가를 취소해 버릴 수가 있죠. 자, 항상 조합의 본질, 조합은 뭐 하려고 설립한 거라고요? 조합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설립한 거니까 설립인가 받으면 2년 내 건설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을 해야 돼요.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서 사업계획 승인 떨어졌어요. 조합주택 건설하죠. 자, 조합주택 건설하는데 주택조합이 조합주택을 건설할 능력이 없으니까 누구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다?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건설한 조합주택은 당연히 누구한테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는 거예요. 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가로 9번 보세요. 자, 694페이지 맨 위에 가로 9번. 자, 주택조합, 리모델링 조합은 건설하는 거 아니니까 빼고요. 자, 주택조합은 구성원을 위해서 건설하는 주택, 즉 조합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당연히 조합주택지어갖고 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을 해줍니다. 이게 주택조합을 만드는 목적이죠. 조합주택지어서 조합원이 우선 분양받으려고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보세요. 가로 12번 동그라미 2번. 자, 시군구청장은 주택조합이나 조합원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처분에 위반하면 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가 있다. 몇 줄? 인가를 취소할 수가 있다. 그럼 주택법에 위반했다 대표적으로 요구해요. 인가받고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 안 하면 설립 인가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취소할 수가 있다. 자, 주택조합은 요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주택의 건설 절차가 바로 나오는데, 자, 건설 절차 보기 전에 일단 저 뒤로 가보세요. 저 717페이지로 합니다. 717페이지로 먼저 좀 가겠습니다. 717페이지의 맨 밑에 보면은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나오죠. 자, 거기 그 파트를 요 택지 취득의 특례라고 그래요. 우리 교재에서 택지를 먼저 썼는데, 그럼 사업 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죠. 이 택지를 보다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끔 이 택지 취득에 관한 특례를 또 줘요. 그래서 크게 우리 주택법에서 세 가지를 규정을 합니다. 먼저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국공유지 또는 채비지, 자, 이 두 개 토지를 일정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에게 먼저 공급해 줄 수가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자, 일정한 사업주체는 주택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수용사용권도 인정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크게 택지 취득의 특례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자,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바로 1번에 자, 국가나 지자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 이게 국공유지죠. 국유지나 공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다음의 목적으로 매수나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그럼 국공유지를 일정한 사업 주체에게 먼저 팔아주거나 빌려줄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누구한테? 박스에
1번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비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그게 50%입니다. 50% 또는 이상 건설하는 사업 주체. 그럼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사업 주체 또는 밑에 조합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 이런 자들에게 국공유지를 먼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팔아주거나 임대해 주도록 특례를 주고요. 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이번에 환지 방식에 의한 개발 사업에서 채비지의 활용. 우리 개발 사업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채비지라는 개념 배웠죠. 자, 환지하지 않고 남겨두면 다 뭐예요? 보류지. 그 중에서 개발 사업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팔아먹을 땅, 그거를 채비지. 그럼 채비지는 개발 사업 비용에 충당해서 팔아먹을 땅이니까 요거를 일정한 주택 건설 사업 주체에게 먼저 팔아주는 거죠. 먼저 팔아주는 특례를 줘요. 그래서 하루 1번에 동그라미 1번. 사업 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 밑줄.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한다는 것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 매각을 요구. 채비지 저한테 파세요. 매각을 요구하면 그 시행자는 채비지 총면적 2분의 1. 밑줄. 채비지 총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 주체에게 매각할 수가 있다. 그럼 채비지 2분의 1까지 먼저 팔아줄 수 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밑에 맨 밑으로 와보세요. 3번 토지 등의 수용사용. 거기다 별표. 자, 그럼 일반적으로 주택 건설 사업할 때는 수용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건설회사가 아파트 지어갖고 분양해서 팔아먹는 것은 아파트 회사, 건설회사의 이익, 영리를 위한 사업이지 공익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수용권이라는 것은 공익사업에서만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건설회사가 아파트 지을 때는 수용권 없어요. 그래서 이 주택을 건설하는데 공익사업으로 봐서 수용권 주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자, 하루 1번에 보면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인 사업주체. 요 사람들 싹 묶어가지고 누구예요? 공공사업주체. 자, 공공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 밑줄.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설을 위한 대지를 조성할 때에는 토지나 물건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건설 사업하는데 수용할 수 있는 거는 딱 이거 하나요. 오직 공공사업 주체가 무슨 주택을 건설할 때, 국민주택을 건설할 때 이때만 공익사업으로 봐서 수용권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 용어 정의. 자, 공공이 수용해가지고 국민주택을 건설한 땅은 무슨 택지라고 부르면 돼요? 말 그대로 공공택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공공택지가 돼요. 그래서 공공이 국민주택을 건설할 때만 수용할 수가 있고요. 자, 옆 페이지로 합니다. 가로 2번. 이런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하는 경우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공치법을 준용한다. 항상 수용의 절차는 공치법을 준용합니다. 이게 벌써 네 번째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공치법의 절차, 자, 먼저 공익사업 인정받아야 수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또 신속한 수용을 위해서 1년 내 재결 신청해라 그랬는데 이런 공치법의 절차의 특례를 또 다 줘요. 그래서 바로 3번. 그게 이제 공치법의 특례입니다. 자, 공치법 준용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따른 사업 인정을 사업계획 승인, 밑줄 사업계획 승인으로 본다. 그럼 사업 인정 받아야 되는데 주택법에서 뭐만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 요것만 받으면 사업 인정도 다 있는 걸로 봐서 바로 사업 주체는 수용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사업 인정으로 의제합니다. 그 다음에 다만 재결 신청은 동법에 불과하고 저 1년 내 하라고 그랬죠. 근데 이 공치법 규정에 불과하고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기간 내 할 수 있다. 그 사업기간 내 할 수 있다. 점이점. 그래서 재결 신청 기간은 1년 내 한다. 이거 무조건 틀려요. 사업하는 게 1년 하고 끝나는 거 아니니까 항상 재결 신청 기간은 사업 시행 기간 끝날 때까지 연장을 다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업이 다 똑같아요. 재결 신청을 하여튼 끝날 때까지 해라. 그리고 사업 인정 의제 주는 시점. 자, 주택법에서는 뭐 받는 거 이거밖에 없으니까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사업 인정도 다 있는 걸로 봐서 바로 수용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택지 취득의 특례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국공유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사업주체에게 먼저 줄 수 있고 채비지도 국민주택 건설하는 사업주체에게 2분의 1까지 먼저 줄 수 있죠. 또 공공이 국민주택 건설할 때는 수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택지 취득에 관한 특례는 한마디로 다 무슨 주택 건설할 때요? 국민주택을 건설할 때만 특례를 주는 거죠.
그래서 택지 하나 받고요. 그 다음에 721페이지에 주택 건설 자금봅니다. 그럼 이 주택 이제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 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두고 있는 건데 이게 종전에는 많았어요. 뭐 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 채권, 뭐 주택사원사채 많이 써갖고 논점이 많았는데 다 없어졌어요. 다 주택도시기금법으로 빠져나가고 이제 이 건설자금에서는 딱 하나 있습니다. 주택상환사채. 딱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주택상환사채. 그럼 주택상환사채의 채권이니까 얘는 별표. 우리 공법에 채권이 총 4가지가 있고요. 4가지 채권 중에서 1개 이상 무조건 물어봅니다. 채권은 무조건 별표예요. 그럼 주택상환사채 풀어봐요. 사채라는 것은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회사채를 줄여가지고 사채라고 그래요. 그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고 채권자에게 주택을 건설해서 상환해 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돈으로 갚아주는 게 아니고 주택으로 상환해 주는 회사채를 말 그대로 주택상환사채라고 하고요. 그럼 당연히 주택을 건설하는 회사가 발행합니다. 그럼 주택을 건설하는 회사 토지주택공사 그리고 건설회사가 누구였어요? 등록사업자. 이 토지주택공사나 등록사업자가 주택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회사채, 채권 발행하죠. 그리고 나중에 채권자에게 현금으로 갚아주는 게 아니고 뭘로 주겠다고요? 주택으로. 주택, 아파트를 줘갖고 상환해주는 회사채를 주택상환사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상환사채에 보면 발행자, 자, 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 밑줄 이 두 명만 사채 발행할 수 있어요. 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만.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자, 이 경우 등록사업자는 밑줄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등이 그 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동그라미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 즉 은행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동그라미 보증 받았을 때만 발행할 수 있다. 그러면 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가 사채 발행하는데요. 이 중에서 등록사업자는 일정한 기준에 맞고 또 은행에 뭐까지 받아야 된다고요? 보증. 자, 보증까지 받아야 돼요. 그럼 이거 다 똑같아요. 우리 공법에서 보증 받아라. 왜 보증 받는다고 그랬어요? 부도나 파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증 받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등록사업자, 건설회사는 언제든지 부도나 파산이 될 수가 있으니까 보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주택공사는 부도 파산의 우려가 없는 공공기관, 보증 당연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은 등록사업자만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요건이 있어요. 발행하기 위한 요건. 그 박스에 기역번 하나는 봅니다. 자, 법인으로서 자본금 5억 원, 동그라미 5억 원 이상일 것. 그럼 일단 법인으로서 5억 원 이상, 개인은 안 나오죠. 개인인 등록사업자는 발행 못해요. 법인인 등록사업자로서 자본금 얼마 이상, 5억 원 이상 돼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등록할 때는 자본금이 얼마였을까요? 등록할 때는 3억 원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5억 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5억 원 이상 더 세지는 거죠. 그 다음 박스 밑에 보세요. 동그라미 3번. 자, 사채 발행하려는 자는 사채 발행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 밑줄 국토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주택공사든 등록사업자든 이 사채 발행하려면 주택법에 맞게 발행하는지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은 다 받는 거예요. 승인 다 받아야 되고 보증은 별도로 누구만 받으라고요? 등록사업자만. 승인은 다 받는 거고 보증은 등록사업자만 받는 거예요.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발행 방법에서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동그라미 4번. 자,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 동그라미 별표 기명증권으로 발행합니다. 그럼 기명이라는 게 뭐예요? 상환받을 채권자 성명이 채권자 이름이 써지는 방식이 기명식. 그래서 공식. 상환자가 붙으면 무조건 무슨 식이다. 기명식 채권. 주택상환사채. 또 우리 앞에서 배운 거 있죠? 토지상환채권. 하여튼 이 상환자가 붙으면은 채권자 뭐 김떡순 채권자 이름이 들어가는 기명식 증권으로 발행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쭉 내려보세요. 가로 3번 상환. 그럼 사채 발행한 자는 발행 조건에 따라서 주택을 건설해서 사채권자에게 상환을 해줘야 된다. 주택을 건설해서 상환해 주니까 말 그대로 주택상환사채. 그럼 이때고 밑에 상환기간은 3년 동그라미 3년을 초과할 수가 없고요. 이 경우 상환기간은 사채 발행일부터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점 밑줄 발행일부터
공급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기간으로 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사채, LH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사채를 A가 매입해갖고 A가 주택상환사채권자입니다. 그 A는 요 주택상환사채 요거에 기해 가지고 토지주택공사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계약 몇 년 내 체결할 수 있다고요? 3년 내 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3년 내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해서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 분양받는 거죠. 그래서 이 주택상환사채라는 것은 3년 내 계약해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라고 그러고요. 이런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를 소위 우리가 입주권, 딱지 개념이라고 그러죠. 주택의 입주자가 될 수 있는 지위나 증서, 입주권 개념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런 입주권 개념은 공급질서 교란금지에 해당해서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다 금지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주택상환 자체는 양도를 할 수가 없는 채권입니다. 양도 불가요. 그래서 밑에 보세요. 원칙. 주택상환 자체는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 딱 끊습니다. 그래서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인데 다만 밑에 해외 이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않다. 양도할 수 있어요. 그럼 해외 이주하는데 아파트 봐줘봤자 의미가 없죠.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양도할 수가 있고요. 원칙 양도 금지입니다.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가보세요. 가로 5번. 사채 발행에 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법, 동그라미 상법에 사채 발행 규정을 적용한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충 적용합니다. 보충 적용. 당연히 주택상환사채에 관해서는 무슨 법을 우선 적용? 주택법, 근거법인 주택법을 우선 적용하는데 주택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법의 규정을 보충 적용해라. 그죠? 보충 적용. 그래서 저기까지가 이제 건설 자금들 우리가 쭉 봤어요. 건설 자금. 그러면 사람, 돈, 땅 요 세 개가 갖춰지면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건설하죠. 건설 절차. 자, 건설 절차 요거부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